자,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확인하셨겠지만 이거 오탈자가 있네요. 이게 단위가 10,000원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 뭐 편집하다가 이게 밀렸나 봐요. 그래서 한 줄 밑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해 둘게요. 자, 그래도 문제 푸는 데는 뭐 지장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A. 자, 18년 이후. 자, C사원의 지출은 매년 증가했대요. 자, 요거를 한번 그러면 조금 어렵게 해볼까? 자, 여러분들 18년 이후 자, C사원의 지출은 매년 증가했다. 지출이 요 바로 위에 있는 빨간색 선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파란색으로 보이죠? 18년 이후 이렇게 증가한 게 확인이 됐는데 자, 요거를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A 2018년 이후 C사원의 지출은 매년 여기다 전년 대비라는 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 넣으면 어떻게 되죠? 18년 이후 C사원의 지출은 매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렇게 들어가면 달라지나요? 잘 생각해봐요. 이 내용이 이 전년 대비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랑 들어가지 않는 케이스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자, 여러분들 이전, 이후 우리가 일상에서는 흔히 그냥 쓰는 말인데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따지지 않아? 이상, 이하 할 때는 무엇 이상, 무엇 이하 할 때는 그거 포함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많이 강조하고 초과, 미만이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그거랑 구분해서 많이 얘기하죠. 이상이랑 이하는 그걸 포함이에요. 90점 이상이라는 말은 90점부터 그 위를 말하는 거죠. 이전이랑 이후도 포함이에요. 18년도 이후라는 말이랑 18년도 전, 18년도 후 이 말은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18년도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18, 19, 20, 21년도에 지출이 매년 전년 대비 증가했냐라고 물어보면은 18년도를 포함하는 건데 18년도가 전년도 대비 지출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만약에 전년 대비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가 해석상으로 그냥 이렇게 18년도를 포함해서 매년 뭐 이렇게 봐야겠죠. 기준이 좀 명확하게 나오냐 안 나오냐의 뭐 차이인데 어쨌든 이전 이후라는 표현은 이렇게 좀 포함되는 걸 말합니다. 자, 2번 B 부양가족 수가 2명 이상일 경우 2020년이랑 21년을 말하는 거고요. 수입의 55% 이상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자, 자료에서 수입이 2020년도에 5623이고요. 이때의 지출이 3072예요. 자, 이게 55% 이상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얘의 55%를 찾죠, 그냥? 비율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의 55%. 2800, 그냥 11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81. 이렇게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3092 뭐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 55%에 해당하는 값은 3092인데 그거보다 작죠? 55% 이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이고요. 자, 수입 대비 지출이 가장 적은 해의 부양가족 수는 0명이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봅시다. 2017년이 제일 적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2017년이 제일 적냐라고 물어본 거고 2017년을 보시면 요건데 바로 다음 해가 어때요? 수입 대비 지출의 비율을 보는 거죠. 분모는 더 커졌지만 분자는 작아졌어요. 계산하지 않아도 수입 대비 지출의 비중이 더 적다. 2018년도가 더 적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번외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수입 대비 지출의 비율이 18년도 이후에 여기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매년 증가했나요? 수입 대비 지출의 비율, 분모분의 분자의 비율이 18년도 이후로
매년 증가하고 있나요? 이거를 매번 이걸 계산하기가 어렵죠? 이런 거는 이게 좀 약간 흔히 나오는 패턴인데 어때요, 이 사람? 이건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한다고 어떻게 그냥 보냐면 여긴 일단 볼 것도 없죠. 분모는 작아졌고 분자가 커졌으니까. 그 다음엔 어때요? 분모도 분자도 증가했는데 어때요? 증가량만 봤을 때 여기는 200 차이 정도 나고 여기는 370 차이 나죠. 안 그래도 지금 분모가 원래 여러분들 잘 봐요. 그냥 5400이라고 해볼게요. 5400에서 5400이고 여기가 2700이라고 치면 자, 얘네들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가 54 커지면 분자는 27 커지죠.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게 50%냐 60%냐 그냥 그 정도인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라면 분모 분자가 증가할 때 이렇게 분모가 훨씬 많이 증가해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오히려 분자가 더 많이 증가했어요. 더 큰 거죠. 이번엔 암산으로 가봐요. 여기는요. 분모는 100, 분자는 100보다 더 크게 증가했죠. 어쨌든 그 비율이 이 한 50%, 60% 요거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데 저는 이런 패턴이 되게 흔한 패턴이라고 보는 게 어쨌든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랑 분자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로 주고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 딱 이게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이럴 때 실제로 매년 이게 어떤 비율이 여기서는 수입 대비 지출의 비율이었는데 그게 뭐 매년 증가하냐 언제가 가장 크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방금 얘기했듯이 분모가 훨씬 크면 이게 같은 비율을 유지한다고 하면 분모가 훨씬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게 3분의 1이었다고 합시다. 수입이 여기였고 지출이 여기였다고 해봐요. 3분의 1이죠? 3분의 1 비율을 유지하면서 얘네가 증가하려면 이렇게 올라가요. 얘네가 이렇게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고요. 이쪽이 큰 쪽이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가 약간 뭔가 평행선을 긋듯이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가면은 그냥 계속 갈수록 커진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의 뭔가 꺾은선 그래프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있다. 한번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두세요.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너무 쉬우니까 요 부연 설명 한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좀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볼 거냐? 자, 57번 한번 볼게요. 57번에서는 연습해야 되니까 이거 두 개 해봅시다. 선택지 1번이랑 2번. 57번에서는 선택지 1번이랑 2번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요거 SF6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옛날에 이거 다 알았는데 이걸 거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거 다 알았는데 뭔지 기억 안 나요. 자, 요거 어쨌든 지금 여기 숫자를 봤을 때 요게 감소율이 15% 이상 15% 이하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에서 15%를 빼버리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10% 빼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알지만 여기서 10% 빼면 이게 그냥 9,000 정도잖아요. 10%라고 하면은 900이란 말이에요. 대충 900 한번 빼면은 대충 한 8,000 정도 돼요. 여기서 5% 더 빼면 450 정도 또는 뭐 실제로는 뭐 440 얼마겠죠. 빼면은 뭐 이렇게 이 정도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대강대강 하는 건데 자, 물론 정확하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 그냥 9,000 정도라고 봤을 때 10%에 해당하는 값이랑 5%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뺀다고 생각하면 8,000에서 450 한 번 더 빼니까 7,550 요 정도가 대략 감소율이 15%일 때의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소율이 15% 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실제로 15% 감소를 시켜본 거죠. 감소시켜 봤을 때 그거보다 덜 감소됐네요. 더 크니까. 덜 감소가 됐으니까 감소율이 15% 이하이다. 맞죠? 맞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요거 분수를 의도하고 나온 거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 할 때 3분의 2가 65%라고 했는데 그러면 0.65는 여기다가 0.65는 그럼 이걸 또 100으로 나누는 거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얘기하면 0.65% 이상이래요. 근데 3분의 2가 65%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자릿수를 생각해서 얘를 또 이렇게 100으로 이게 나눠주면은 분모를 100배 하면은 이게 0.65%구나. 그러면 계속 150분의 1이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냐면 이거 자릿수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언제 자릿수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냥 3분의 2면 3분의 2로 그냥 봐요. 요거의 65%가 얼마예요? 이거 3으로 나누면 183 땡땡이네요. 그죠? 65%는 요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공 2개 지으면 이게 0.65겠죠?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란 얘기예요. 자릿수는 항상 나중에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좀 차이가 많이 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요거 이상이라는 거 확인되네요. 네, 요렇게 요거 정도만 한번 체크해 보고 싶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배웠던 내용이고 중복된 설명이 반복되니까 넘어갈 거예요. 자, 59번 한번 보세요. 자, 59번에서는요, 선택지를 다 풀어보진 말고, 그냥 다 해봅시다. 59번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였고요. 단위는 어건, 단위 문제는 없었죠? 자, 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 연구비에서 임상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라고 나와 있고, 연구비에 대한 내용 바로 위에 나와 있죠? 자, 임상연구비랑 연구개발비, 이 둘을 더한 게 연구비예요. 여기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걸 정직하게, 자, 요때랑, 요때인데요. 정직하게 계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요거였어요. 여기에서 1636에 자, 요거. 연구비에서 임상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 얘죠. 자, 얘고, 요 연도 값도 그렇게 구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분수의 대수 비교죠? 근데 요거 어떻게 비교하라고 했나요? 이런 거? 이런 패턴. 기억나요? 이거 덧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덧셈하지 말고 그냥 요 둘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이쪽이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고 이쪽이 분자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자, 요 둘이랑 요 둘.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로 비교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2012년도보다 2015년이 더 크다래요. 자, 그러면 써서 물론 이렇게 써서 비교를 해도 되는데 저는 실전에서는 비율로 따졌을 것 같기는 해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때 320 증가했으니까 320 차이 나잖아요. 그죠? 320 차이 나니까 대략 요거의 10분의 1, 334보다 조금 작게 커졌죠. 그러니까 이게 약 10%보다 아주 조금 작은 차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쪽은 어때요? 그럼 얘도 10%로 볼까요? 10% 이렇게 더해주면 1688 나오거든요. 10% 더해준 값보다 얘는 좀 차이가 나게 적죠. 그러니까 이쪽은 10%보다 뭔가
두 단계 정도 더 작은 느낌. 어쨌든 얘보다는 더 좀 작은 차이라는 거죠. 좀 이렇게 봤을 때 2012년도가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더 많이 작은, 그러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뭐 맞다 이렇게 확인하는데, 비율로 이렇게 보는 건 연습이 되어야지 보는 거고, 아직은 여러분들이 연습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분수 비교 문제 많이 안 풀어봤으니까 한번 그냥 해볼게요. 자, 얘를 기준으로 일단 하겠죠? 아이고. 그냥 이렇게 비율 따지라고 했었어요. 자, 얘랑 요것분의 요거 비교하는 건데 어차피 숫자 차이로 이렇게 비교하죠? 분모는 320 차이 나요. 그러니까 320분의 분자는요 80, 죄송합니다. 101 차이 나네요. 자,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네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잘 보이지 않아요? 공 하나 더 붙여보면은 어때요? 분모는 고만고만한데 분자 차이가 엄청 크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때 숫자 차이를 이용해서 비교하라는 게 약간 이렇게 뺄셈을 했을 때 비교하기 훨씬 쉽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었고요. 2번. 투자 비용의 증감 추세가 일치한다. 이런 거는 보통은 열심히 확인했을 때 그냥 너무 쉬우면 보통 안 맞는 답이 아닌 느낌이 드는데, 설비 투자비랑 임상연구비의 연도별 증감 추세가 일치한다. 이런 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풀어봤던 패턴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고, 얘인가요? 얘면 이렇게 안 하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애면은 이렇게 좀 표시를 하나씩 했을 텐데, 지금 얘가 설비 투자비랑 임상연구비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이니까 그냥 같이 봐요. 증가, 감소,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물론 번거롭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거고. 자, 3번이 오늘 배운 건데 좀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4번. 요건 어떻게 하죠? A제약이 2011년도에 전체 투자 비용의 절반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투자비라고 했을 때 이게 절반 이상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럼 단순하게 비교하면 뭐예요? 나머지 다 더한 거랑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를 딱 나눠서 나머지랑 얘랑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보는 건데, 2011년도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더해주면 이렇게 먼저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1290 얼마 이렇게 더해주면은 2600 정도 되겠죠. 이쪽이 더 크니까 절반 이하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얘는 지금 여기서는 2011년도만 물어봤지만 요거는 심화로 한 번 더 연습해 보세요. 2011년도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2013년 이후 매년 절반 이상 차지한다 라고 해서 여러 해의 값을 다 물어보기 좋은 그런 선택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좀 추가로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11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연도도 그런지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빠르게 확인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뭐 간단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요 정도가 그냥 일반적인 NCS 시험의 난이도죠. 요거보다 더 쉬운 것도 있고, 이렇게 간단한 선택지도 나오고 복잡한 것도 나오고. 마지막 60번 보겠습니다. 자, 60번은 어려운 문제예요. 피셋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시간 재면서 풀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셋이라는 시험은 애초에 시간을 많이 주는 시험이고, 그걸 다 고려해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NCS 시험이랑은 난이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지금 시간 재면서 막 오래 걸렸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영을 했는지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선택지 B, C, D 정도만 좀 보고 싶습니다. 선택지 B, C, D 정도만 보고 싶거든요. 연습 문제 60번에 선택지 요거 3개 B, C, D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가 시간을 한 1분 정도만 드릴게요.
자, 같이 봅시다. 1분 동안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그냥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얘기하다가 본 부분인데 A 있죠, A. 자, 여러분들 A 한번 볼게요. A.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 이런 뭐 보기 고르는 문제에서는 뭐 A만 확인했을 때 답이 딱 골라지는 그런 애들은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처럼 설명 나와 있는 선택지에서도 1번이 너무 쉬우면 1번의 답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패턴이 하나 여기 더 있어요. 뭐냐면 그게 언제 나오나 아까 설명하면서도 언제 나올까 생각했었는데 바로 나오네요. 뭐냐면 여러분들 A 보세요. A 요 보기에 질문은 두 개예요. 재활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매립량은 매년 감소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물어보죠. 그쵸? 두 가지 내용 물어볼 때는 대체로 뒤에 거에서 이제 정오가 갈려요. 대체로. 무슨 말이냐? 얘도 똑같아요. 재활용량 매년 증가하는 거 물론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해요.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한데 물론 얘도 이제 뭐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떠냐면 얘가 여기서 만약에 확인이 되면 뒤에 걸 확인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의 뭔가 내용에서는 보통은 뒤에 거에 뭔가 핵심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긴 한데 사실 이 문제는 앞에 것도 조금 보시면 재활용량이 매년 증가한다라고 했고 재활용량은 여러분들 요 교재에서는 요 세모 그려져 있는 요 선을 말하는 건데 재활용량 자체도 뭐 매년 증가하진 않거든요. 아래 사업장 폐기물 보면은 재활용량이 요때 증가하지 않죠? 요거 04년 05년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뭐 설명했던 거랑은 좀 다르지만 보통 뒤에서 많이 갈린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B 봅시다. B. 생활 폐기물 전체 처리량은 매년 증가한다. 자, 앞에 그림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생활 폐기물 전체 처리량은 매년 증가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요 세 개의 값을 더한 값이 전체인데 그게 매년 증가한다 라고 물어보면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사실 넘어가는 게 좋은 애인데 굳이 본다면 어떻게 보겠어요? 자, B 같은 보기를 볼 때 우리가 미련하게 여기부터 얼마 증가했고 감소했어. 뭐 이렇게 가는 건 괜찮아요. 증가량이랑 감소량이 좀 상쇄되는 것 같아. 근데 얘는 꾸준히 증가하니까 전체적으로 증가하겠지. 보는 거 괜찮습니다. 계산하는 건 정말 최악이고요. 보는 거 괜찮은데 그래도 이걸 언제 확인해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이럴 때는 약간 크리티컬한 부분만 좀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틀린 내용일 거면 매년 증가하는 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어디가 아니겠어요? 약간 뭔가 이렇게 감소하는 게 확 꺾이는 그런 부분에 뭐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 먼저 좀 보는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보면은 4,800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여기 한 500 증가했고 여기는 얼마 증가했어요? 3,000도 안 되게 증가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감소량이 훨씬 큰 거예요. 그죠? 약간 이런 부분만 골라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약간 크리티컬하게. 전에도 한번 계속 오늘도 몇 번 얘기했는데 여러 개를 비교해야 되는 그런 애들은 뭐라고 했어요? 좀 대충 눈으로 보다 보면 이렇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좀 그렇게 내니까 여러분들이 이 B 같은 경우는 좀 얘를 딱 콕 집어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연습 삼아서 해보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C. C는 매립률이 각각 25% 이상이랍니다. 이거 우리 오늘 마지막에 했던 거죠. 얘가 25%라는 거는 25 이상 나머지 75인데 25% 이상이라는 거는 3배가 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매립량에다가 곱하기 3을 했을 때 나머지보다 더 커지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고 2006년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 얘 때문이네. 자, 요거 매립량에다가 곱하기 3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앞자리만 잘라서 738 요 정도입니다. 그쵸? 나머지 두 개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예요? 7만 1000 얼마죠? 이게 더 크네요. 25% 이상인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 위에 생활 폐기물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데 이렇게 곱하기 3으로 확인한다라는 거 요거를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D는 그러면 한번 위에 걸로 볼까요? D. 자, D는 또 밑에 거네. 자,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그러니까 얘의 비율이 98년도에 40% 미만이나 2007년도에는 60% 이상이다. 자, 어떻게 하죠? 자, 얘가 40% 미만이면 나머지가 60% 이상일 거예요. 1.5의 비율이 안 되겠죠. 넘어가죠. 1.5의 비율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서 98년도에 재활용 여기다가 1.5 곱한다고 생각하면 36,000이죠. 훨씬 크니까 뭐 덧셈 안 해도 되고 그냥 확인되죠. 그 다음에 2007년도 반대로예요. 반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60% 이상이고 나머지가 40% 미치면 이게 3대 2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런 뜻이면 2007년도 이 마지막 해를 말하는 건데 뭐 편한 대로 하면 되지만 저는 그래도 이쪽으로 좀 가고 싶은데요. 요거 두 개를 먼저 더하면 대충 더해볼게요. 48,000 정도 돼요. 이거에 0.5 이게 1대 1.5니까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7만이 넘어가는데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자마자 나와야 돼요. 이게 1.5의 비율로 보는 거다라는 게 그런 게 나와줘야지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바로 비교하는 거지 실제 시험장에서는 생각 안 나면 그냥 해야 돼요. 자, 다만 이런 패턴 좀 쉽지 않습니다. 덧셈을 많이 해야 되고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올 때 쉽지 않은 패턴인 건 좀 느껴지죠? 실제 시험에서는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선택지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연습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체크하실 거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어떤 분수 형태로 주어지는 값이 몇십 프로 이상인지 미만인지 이런 거 체크할 때 여기도 나오지만 이렇게 제시되는 숫자들은 5의 배수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5의 배수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값에 뭐 15%, 25%, 65%, 75% 이런 그 5의 배수에 해당하는 백분율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 자주 나오니까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별개로 제가 오늘은 선택지나 보기 보면서 뭐 보통 이런 애들은 뭐 답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 했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100%는 제가 100%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냥 대체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뭐 실전 연습을 할 때 한번 그 생각을 갖고 한번 풀어보시면 또 느낌이 약간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잘 풀어주시고 중간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 빨리 풀겠다라는 거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연습한 결과로서 나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빨리 풀겠다라는 마음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조급하게 만들 뿐이거든요. 시험장에서는 그런 생각 하지 마요. 시험장 들어갈 때는 정확하게 풀자, 실수하지 말자라는 생각. 물론 실수도 안 한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급하게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그 평상시 속도 그대로 보는 게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했던 게 조금 이번 강의에서는 좀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여러분들 이후에는 뭐 기타 유형이라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묶어놓은 게 있어요. 뭐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도 일부 중복되는 게 있는데
자료 해석 문제를 풀 때 뭔가 계산적인 내용 외적으로, 계산 외적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것들 좀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드립니다. 가중평균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좀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이 되니까 좀 참고하시되,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실 때 제가 문제 푸는 시간을 무한정 드릴 수 없으니까 문제를 풀다가 막 말고 풀다 말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좀 그런 경험이 지금 많으신 분들은 여유가 있을 때 조금 예습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제 문제 같은 거 뭐 미리 풀어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다음에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 연습 문제가 다음 걸 주제로 했을 때 70번까지가 있고, 154페이지 보시면 연습 문제 30개를 그냥 통으로 넣어 놓은 게 있어요. 특별한 주제 없이 71번부터예요. 연습 문제. 여기는 특별한 주제 없이 이것저것 제가 다 섞어 놨습니다. 좀 실전 연습을 하는 느낌으로 풀어보도록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제 NCS 시험 보러 가면 자료 해석 문제가 뭐 10문제씩 나올까요?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대충 10개씩 나온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한 3번 정도 연습할 만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은 좀 실전 연습이라고 생각하면서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10문제씩 끊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패턴이긴 합니다. 뒤쪽이 좀 어려워요. 그걸 유념하시면 되고, 저희가 나중에는 좀 이렇게 마지막에 그 연습 문제 풀면서 그동안 배웠던 것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이 응용수리, 이제 응용수리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좀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